안녕하세요. 저는 레스토랑 가이드 블루리본 서베이의 편집장 김은조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한식당이라고 하면은 다들 생각하듯이 이제 앞에 프리미엄이란 말이 들었으면 일단 고급스러운 그런 이미지와 그리고 가격이 비싸다 그런 이미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프리미엄 한식당이란 것은 이제 한국형 파인다이닝 한식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파인다이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자면요, 뭐 세계적으로 딱 떨어지는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적에 일반 대중적인 식당은 일단 맛을 위주로 평가를 한다고 했을 적에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은 가격 맛만 있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떤 맛은 당연히 있고 서비스가 최상의 서비스여야 되고 분위기라든가 시설 같은 것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고급스러운 그렇게 세 가지가 만족돼서 즐길 수 있는 거를 저희가 파인다이닝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한국 파인다이닝의 역사를 잠시 보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파인다이닝 역사를 보려면 우리나라의 외식의 역사부터 봐야지 되는데 우리나라 외식업의 역사는 한 10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레스토랑이 생겼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이 없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서야 처음으로 식당이란 것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나라도 식당이란 것이 없었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고급 요리라고 하면은 왕족이나 어떤 양반 사대부에서 먹는 그런 음식들이 고급 음식이었었죠. 근데 우리나라도 100년 전부터는 이제 어떤 곰탕이라든가 그런 집부터 시작을 해서 외식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라고 하면은 1914년에 프렌치 레스토랑이 이제 지금의 조선호텔, 옛날 반도호텔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것을 최초의 어떤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많은 식당들이 생겼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한 7, 80년대까지는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어떤 파인다이닝이 발전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프렌치 레스토랑이나 이탈리안 양식당 같은 것들이 호텔을 중심으로 해서 몇 군데 생겼지만 뭐 본격적인 그런 고급 레스토랑들은 없었고 그리고 이제 90년대 이후에는 뭐 일식집이라든가 중식집 같은 것이 고급스러운 집들이 많이 생겨났었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제 그 요정이라는 것이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그 일제시대 때 원조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한정식 집은 요정 문화에서 시작이 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 시내 곳곳에 이제 요정들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80년대에 어떤 이제 시대가 변화하면서 그런 문화가 사라지고 그런 집들이 이제 전통적인 한정식 집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삼천각이라든가 뭐 옛날에 지금 없었는데 대원각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집들이 예가 되고 있고 삼천각 같은 경우는 뭐 지금까지 남아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2000년대 초에는 사람들이 어떤 미식의 눈을 좀 뜨기 시작하는 그런 때였다고 할 수가 있고 본격적으로 이런 고급 이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이 생긴 거는 2000년대 후반부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도 무슨 이탈리안 레스토랑 같은 것들이 이제 파스타 전문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주 고급이라기보다는 처음으로 양식을 벗어나서 이탈리안이라든가 프렌치 레스토랑들이 생겼다는 데 의미가 있고 2000년대 후반에는 이제 그 호텔 레스토랑 외에 해외에서 열심히 그 경력을 쌓았던 젊은 셰프들이 돌아오면서 본인들이 오너 셰프로서 레스토랑을 많이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파인다이닝 문화가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파인다이닝 문화는 뭐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시작했고 그 다음에 프렌치로 옮겨갔는데 2000년대부터는 이제 모던 한정식이란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한식을 이제 그 현대화 시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약간 뭐 표준 한정식이라고 많이 불렸지만은 본격적인 모던 한정식은 이제 2010년대 이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그 오너 셰프들이고 그리고 셰프들이 해외에서
그러니까 프랑스라든가 그 뭐 스페인, 미국 이런 데서 양식의 기초를 배운 다음에 한국에 와서 한국의 식재료를 사용해서 한국적인 음식을 내기 시작한 것이 이제 모던 한정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 이후에는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이 모던 한정식을 운영하는 그 셰프들이 이제 어떤 스타 셰프로서 해외에서도 유명해지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이제 파인다인이라고 하면은 보통 200유로 이상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 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파인다이닝 시장 조사 용역을 저희가 맡으면서 기준을 잡은 것이 있는데, 한식 같은 경우는 서울에 5만 원 이상, 지방은 4만 원 이상, 그리고 한식 외에 양식이라든가 일식, 중식은 서울이 7만 원 이상, 지방이 5만 원 이상, 이 정도가 되면은 사람들이 고급 식당이라고 이렇게 인지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분위기 요소로는 인테리어가 좋은지, 그리고 테이블이 너무 이렇게 붙어 있지 않는지, 그리고 매장 관리가 어느 정도 청결한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장실도 굉장히 중요한데,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경우에는 화장실이 굉장히 열악하죠. 화장실 그 시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분위기 요소에 넣어봤고, 서비스 요소로는 전문적인 이제 홀 서비스를 하는 매니저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음식과 어울리는 그 술을 적당히 페어링할 수 있는 그런 리스트가 있는지, 그리고 코스로 즐길 수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주차가 가능한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한국적인 파인다이닝 요소라고 저희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저희가 드린 기준이 저희는 상당히 낮춰서 잡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그 DB에서 그 기준에 해당되는 식당이 몇 개가 있나를 봤어요. 참고로 저희가 블루리본에서 갖고 있는 DB가 한 2만 개 정도 되는데, 전국적으로.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 가격대 요소를 가지고 나눴는데 230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기준에 맞는 곳이. 근데 참고로 저희가 파인다이닝의 기준을 세울 적에 한식 같은 경우는 고깃집은 뺐습니다. 고깃집 같은 경우에 뭐 그 객단가가 5만 원 넘는 고깃집은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단일 품목을 취급하는 곳은 일단 저희가 파인다이닝에서 제외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그래프에서는 고급 고깃집은 이제 제외된 상태이고요. 일식집 같은 경우도 스시는 저희가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 고급 일식당들이 스시 전문점인데요. 일단 그 단일 품목을 이제 제공하는 곳은 저희가 파인다이닝에서 제외를 했기 때문에 23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158개가 서울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부산이 14개, 그 다음에 경기도랑 인천 쪽이 32개, 그리고 기타 나머지 지역을 합한 것이 26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 정도로 이렇게 개수가 적을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개수가 상당히 적더라고요. 물론 이건 저희 블루리본 서베이 DB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DB에 수집하지 못한 그런 식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권역별로 한번 봤는데요. 서울이 일단 69%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상권이면은 주로 이제 대구와 부산 쪽인데 경상권이 11%, 그리고 전라권은 굉장히 적은데 2%입니다. 그러니까 전라권은 사실 양식당이라든가 뭐 일식당 같은 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전라도는. 그래서 이 2%도 대부분 이제 전통 한정식 집인데, 전통 한정식 집이 저희가 가격대 기준 4만 원으로 잡았었는데, 사실 4만 원 넘는 그런 비싼 한정식 집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2%밖에 되지 않았고, 충청권도 마찬가지 2%고, 그나마 이제 수도권이 분당이라든가 일산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고급 식당들이 많이 있어서 14%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도 특별히 저희가 이제 흔히 강남이라고 얘기를 하는 강남구와 서초구를 합했더니 강남구와 서초구가 49%로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종로구와 중구 쪽이 이제 아무래도 이쪽은 이제 오래된 맛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 분포가 돼 있고요. 그 외의 지역들은
뭐 1% 미만이거나 뭐 아예 없거나 뭐 1%에서 2% 정도입니다. 여기서 마포구 같은 경우도 이제 2%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면 홍대 앞에 굉장히 이제 맛집이라든가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그런 뭐 카페라든가 레스토랑이 많이 몰려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기준을 따져 보면은 마포구 이런 쪽도 이제 굉장히 없는 셈이죠. 그래서 거의 강남이 이제 파인다이닝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제가 이제 한식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석파랑이라고 서울에 있는 곳입니다. 이제 가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이제 외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전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음식도 그렇고. 소팩상에서 아까 이제 그 파인다이닝의 그 기준을 봤을 적에 어떤 장소의 역사성이 들어갔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장소의 역사성을 갖고 있는 곳들이 별로 없습니다. 프랑스에 가보면은 뭐 어떤 건물이 레스토랑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옛날에 나폴레옹이 뭐 별장으로 사용했던 건물이라든가 그런 식의 이제 스토리텔링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서울에도 그런 것이 이제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석파랑인데, 석파랑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앞에 나온 그 한옥 건물이 옛날 대원군이 별장으로 사용했던 곳이고, 그리고 건물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대원군이 별장으로 사용했던 건물을 가져왔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고종의 그 후궁이었던 이제 윤비가 살았던 그 집을 이제 옮겨와서 그 식당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성을 한 것이 석파랑입니다. 그래서 장소의 역사성이 굉장히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음식은 사진에서 보듯이 굉장히 전통적인 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경제라고 이제 수서 쪽에 있는 곳인데, 이쪽은 정말 한국적인 정원이 아름다운 그런 전통 한옥입니다. 그래서 이 한옥은 옛날에 광평대군이라고 세종대왕의 아들이었던 그 대군이 살았던 집입니다. 그래서 원래 수서 일대가 전부 광평대군의 땅이었는데, 이 그 필경제는 실제로 살았던 집이 남아 있는데, 광평대군의 후손이신 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접 운영하는 거 아니고 이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본인 소유인데 다른 곳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것도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인 것이죠. 여기서 보듯이 이제 주로 이제 상견례라든가 뭐 돌잔치 이런 것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돌잔치 상도 굉장히 전통적으로 잘 차려서 사실 음식의 그런 맛보다는, 음식이 뭐 맛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맛보다는 이런 장소를 가지고서 이제 그걸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그런 식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필경제 같은 경우는 특히 외국인들을 이렇게 데려가서 옛날 한국의 프린스가 살았던 곳이다 그러면 다들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지화자라고 이제 서울 그 저쪽 부암동 가는 길에 그쪽에 이제 있는 곳인데, 지화자라는 곳은 옛날에 이제 황혜성 씨라고 이제 궁중요리의 대가이신 분의 이제 후손이 이제 운영하는 곳으로, 한국의 이제 궁중요리를 재현하는 곳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전통 한식으로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국화정원이라고 이제 성북동에 있는 곳인데, 이곳은 뭐 이렇게 역사가 오래됐거나 뭐 10년 좀 넘은 곳인데, 역사가 있거나 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전통적인 한식을 재현해서 사실 이제 한식이 많이 퓨전화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전통 한식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제 바오국에는 이제 서초 반포안시 쪽에 있는 곳인데, 약간 이곳은 이제 굉장히 현대화된 전통적인 한식이지만 이제 현대화된 플레이팅이라든가 어떤 인테리어 그런 곳으로 해서 어떤 고급스러운 한식을 내는 곳입니다. 그리고 봉우리도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원래 이제 여기 요리 하시는 분이 이제 김치로 유명하신 분인데, 전통적인 그런 굉장히 전통적인 음식을 내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곳들이 이제 어쨌든 지금 서울이라든가 지방에서 한식으로서는 이름을 알리고 있는 그런 곳들입니다. 그 예의제라는 곳은 이제 부산에서 좀 대표적인 한정식 집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전통적인 한식을 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전주가 원래 한정식이 유명한데 사실 이제 한정식집이 굉장히 많긴 한데 가격대가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파인다이닝 범주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궁이라는 곳이 이제 굉장히 전주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전주에 있는 다른 그 한정식집을 가면은 굉장히 옛날식으로 이렇게 한상 차리면 나온다거나 음식 자체가 굉장히 옛날 음식이 나오는데 궁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대화를 많이 시켜서 그리고 분위기도 현대적이고 해서 인기를 좀 많이 끌고 있는 곳이고 이제 고급스러운 한정식을 내는 곳입니다. 요속궁이라고 이제 경주에 있는 곳인데 이것도 상당히 들어가 보면은 한국적인 정원으로 이렇게 꾸며진 굉장히 좋은 한옥들이 이렇게 여러 채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름이 요속궁인 것은 옛날에 이 터가 옛날에 그 신라시대 때 요속공주라고 있었잖아요. 요속공주가 살았던 집의 터입니다. 그리고 이 그 한옥 건물은 그 유명한 그 경주 최부자가 그 요속공주가 살았던 그 집터에다가 지은 집이 지금의 요속궁 그 식당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보면은 굉장히 전통적인 음식을 정갈하게 잘 내는 그런 음식이고 아까 보여드린 필경제라든가 그 석파랑이라든가 요석궁 같은 경우는 뭐 음식은 당연히 맛있지만 가면은 그 장소만으로서 장소에 가는 것만으로 해서 이렇게 방문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 방문한 그 만족감이 드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전통 한식을 봤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모던 한식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청담동에 있는 정식당입니다. 아까 그 전통 한식과 모던 한식의 가장 큰 특징을 보면 전통 한식은 저희가 사진을 봤을 적에 한식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지만 모던 한식은 사실 플레이팅만 봤을 적에는 이게 양식인지 한식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음식이 사실 나오죠. 그래서 이런 셰프들이 사실 대부분 뭐 프렌치를 공부했던 셰프들인데 그것을 한식에 접목해서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을 보인 것들이 모던 한식이고 뭐 뉴코리안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는 이제 모던 한식의 범주에 넣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기가 있는 곳이 여기 청담동에 있는 밍글스입니다. 이것도 역시 해외에서 수련을 했던 셰프가 강빙구 셰프가 한식에 접목해서 나온 그런 요리인데 사실 이렇게 플레이팅을 봤을 적에는 굉장히 그 양식 요리 같지만은 맛은 굉장히 한국적입니다. 그리고 밍글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메인으로 이렇게 반상이 나와서 아까 정식당에 비해서는 훨씬 더 한국 음식에 가깝게 음식이 나옵니다. 모던 한식 같은 경우도 정식당이 가장 먼저 시작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정식당 같은 경우는 처음이라서 그런지 파격적으로 서구시로 갔고 그 이후에 나왔던 모던 한식은 오히려 파격적으로 서양시로 간 것에다가 다시 한국적인 것을 가미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압구정에 있는 권우중 셰프의 권숙수입니다. 권숙수는 아까 그 맹글스나 정식당보다 훨씬 더 한국적인 분위기를 많이 내고 있죠. 근데 이 셰프 역시 원래 이탈리안이라든가 다른 서양 요리를 하다가 한식으로 온 분입니다. 청담동에 이제 도사바이 백승옥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원래 이제 그 한국 분이지만 미국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 쪽에서 약간 퓨전 일식 쪽으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하시는 레스토랑도 굉장히 유명한데 이분이 이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다가 낸 식당이 도사바이 백승옥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어떤 한국적인 테마를 스토리텔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초코파이 비슷한 음식을 내면서 이름을 뭐 군대 초코파이라고 냈는데 음식 설명할 적에는 군대에서 초코파이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것을 뭐 재현했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내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엔다이브로 이제 김치를 만들었는데 그게 어릴 적에 엄마가 만들어준 뭐 배추김치에 대한 오마주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텔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던 한식 같은 경우는 셰프들이 그 해외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음식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식재료에 대한 조합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까 전통 한식집에서는 그동안 많이 사용했던 식재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쪽 모던 한식 쪽에서는
그 서양적인 서구에서 많이 쓰는 그런 그 채소라든가 뭐 예를 들면 푸아그라라든가 뭐 오리, 양고기 그런 것들도 과감히 사용해서 굉장히 이렇게 크로스오버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발표를 드렸고요. 그래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라는 어쨌든 그 맛과 분위기, 서비스를 만족시키면서 그리고 청결, 위치, 주차, 뭐 위생, 창의성, 가격, 컨셉 이런 것들이 저희가 소비자 조사를 했을 적에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을 선택할 적에 고려한 요소들을 저희가 설문을 했을 적에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맛이고 그다음에 분위기와 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한식당도 이제 어떤 프리미엄 한식당에서는 이런 미식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그런 기준에 맞춰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